근데 공신이라는 말은 언제 듣는 말이냐면 고등학생 이후에 수능 상위 0.1% 안에 드는 아이들을 공신이라고 해요. 모의고사 성적이든지 아니면 뭐 내신 성적이든지 어쨌든 그런 아이들을 공신이라고 보통은 불러요. 그러면 초, 중등 때 공신은 뭐예요? 공부의 신이 아니죠. 뭐라고 했죠? 공부를 신나게. 그리고 그 공부를 신나게 안에 담겨져 있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? 첫 번째는 즐거움. 두 번째는 주인. 이 두 가지가 공부를 신나게 안에 담겨져 있어요.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안 되면 공부 신나게 못하는 거예요. 자, 첫 번째인 공부의 즐거움을 언제 배워야 돼요? 언제 익히고 몸에 배게 해야 돼요? 초등학생 때.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한다? 공부 토양이라고 하는 거예요. 공부 토양이 즐거움입니다. 근데 그 즐거움을 아이가 공부를 즐겁게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가 필요해요. 첫 번째, 메타인지 사고력. 두뇌가요, 1차선 도로였다면 2차선 도로로, 2차선 도로를 4차선 도로로 넓혀놓지 않으면 공부를 절대로 즐겁게 못해요. 고통스러워요. 말하자면 교통량이 늘 병목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차가 안 빠지는 거하고 똑같아요. 고통스럽잖아요. 교통이 고통스러운 것처럼 두뇌가 고통스러운 거예요. 막 공부 잘하고 싶지만 공부 양이 1시간 앉아있어도 10분어치 20분어치밖에 못하는 뇌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부분을 초등학교 때 해결해 줘야 된다. 두 번째는 엄마들 말로 바꾸면 생활습관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. 해야 되는 것이 뭔지를 알고 그걸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초등학생 때 해야 됩니다. 그게 두 번째고요. 세 번째는 영재의 특징이기도 하죠. 책과 친해진 아이, 글쓰기와 친해진 아이, 그 친구된 아이를 말해요.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한다? 책친, 글친이라고 한다. 이것을 보면서 엄청난 이게 메타인지의 사고력과 습관을 확장시켜가는 좋은 도구가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. 하나만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초등학교 5학년 하나에 코칭하고 있는 아이가 지난 1년 동안 하루에 30분 이상 책 읽기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했습니다. 하루도 빠지지 않고 했는데요. 아이가 엄청난 변화, 그냥 근데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성장과 변화가 일어났어요. 근데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. 그리고 아이들이 정말 다 책 좋아하고 글 쓰는 것 자체를 또 즐겨하고, 네, 그런 모델들을 나중에 교육을 통해서 또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5단계로 구성이 돼요. 관찰하고 발견하고 객관화하기, 그 다음에 객관에 3문장 쓰기, 주관화에서 5문장 쓰기, 서평 기초, 서평 심화, 그 다음에 스마트폰과 연동하기. 이 5단계로 이 독서와 글쓰기를 연결할 거예요. 공부의 주인 만들기예요. 우리가 그것을 주도학습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. 자, 주인이 되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 요소. 고등학생이 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고등학생의 대부분의 학생이요, 좀 넓게 보면 한 2등급까지 그렇게 볼까요? 한 11%? 이 정도 아이들 조금 그래도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. 그런데 실제로는 거의 90% 이상의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못하잖아요. 언제 만들어야 돼요? 중학생 때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그렇게 주인이 돼서 공부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다. 첫 번째, 재배열. 어려운 말이죠. 제가 쉽게 풀어드릴게요. 재배열은 뭐냐면 정보를 지식으로 바꾸는 힘이에요. 지금 제 강의도 정보입니다. 인강 정보고요. 학교 수업 정보예요. 교과서 내용 다 정보, 인포메이션이에요. 그런데 그것을 나올리지 못하는 거예요, 아이들이. 그러니까 늘 누군가가 정리해서 줘야만 먹는 거죠. 그러니까 공부를 주도적으로 못합니다. 주인이 못 되는 거예요. 인강을 들어도 왜 효과가 없어요? 자기 거 못 만드는 거죠. 그 정보를 지식으로 만든 힘이 없으니까 그걸 훈련시켜야 돼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싱크트리, 싱크맵, 싱크패턴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훈련시키게 됩니다. 두 번째는요, 프로젝트 성공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. 이 프로젝트에는 아주 중요한 5가지 요소가 있어요. 첫 번째가 기한이에요.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3월 22일
이렇게 있잖아요. 12월 8일 이렇게 시간이 끝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. 그게 프로젝트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. 두 번째 특징은요, 목표예요. 제가 완주를 목표로 지금은 했습니다. 완주가 내가 목표예요. 물론 목표 시간도 정하긴 하겠죠. 서브 4 목표 뭐 이렇게 갈 수 있어요.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목표를 어떻게 이룰까 전략을 세우겠죠. 계획이 필요하고요. 그 다음에 계획 다음에 이제 가장 어려운 거예요. 실천. 그 실천, 그러니까 코치가 가장 그러니까 해야 되는 역할이 그 부분입니다. 그러니까 목표 세우고 계획 세우는 것을 알려주고 하게 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. 그런데 그 계획과 전략이 실천으로 옮기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실력이기도 하고 노하우이기도 해요. 그걸 어떻게 할지를 저는 이제 같이 저하고 해볼 거예요. 그 부분은. 저는 너무 요즘 내가 이렇게 약간 과장되는지 모르는데요.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저하고 만나는 애들은 그 성취율이 거의 100%입니다. 목표와 계획 세우면 거의 다 실천해 갖고 와요. 근데 행복하게 즐겁게. 신기하지 않나요? 마지막으로 평가하기. 이게 이제 5단계 프로젝트 성공 능력인데 그것을 앞으로 배워나갈 겁니다.